자, 이번 챕터에서는 암모니아 공업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하버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평형을 활용을 해서 암모니아 합성 공업의 기초를 확립을 합니다. 하버는 100에서 200기압 또 650에서 7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촉매를 활용을 해서 2% 용량의 생성률로 암모니아를 생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물에 흡수를 하고 또 이런 방법을 반복을 하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암모니아는 요소 비료라든지 화약 또는 염료 그리고 의약품 등의 원료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질소 비료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각종 합성 섬유나 합성 수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분자 화학 공업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암모니아의 성질과 또 용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암모니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NH3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백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 암모니아는 비료나 화약, 염료, 그리고 의약품 등의 출발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물질들은 비교적 그 결합력이 큰 편이에요.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그런데 이러한 암모니아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고 또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들 중에서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것 두 가지를 뽑아라 하면 바로 암모니아와 염화수소 기체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수소 결합을 하고 이제 물에 잘 용해가 된다. 자,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F나 O나 N과 같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에 수소가 결합된 그런 분자들 사이에서 매우 큰 쌍극자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봤을 때 지금 물 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산소와 H 사이에 결합을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산소가 다른 물 분자에 있는 수소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 결합이 즉 분자와 분자 간의 이 결합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소가 결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수소가 다른 암모니아에 있는 질소와 결합이 되어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결합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큰 쌍극자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자들 사이에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암모니아 생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성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이 반응은 질소와 수소가 각각 1대 3의 비율로 결합을 하고 암모니아가 2몰이 생성이 되는 그런 반응이에요. 이때 이 반응은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생성물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열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질소와 수소를 가지고 챔버 안에서 반응을 시키면 이 안에 이제 점차적으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점차적으로 온도가 발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 반응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용이나 합성섬유 그리고 합성수지 등의 고분자 화학공업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합성법, 우리가 하버법이라고 합니다. 하버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이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서 하버법이라고 합니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저온에서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발열 반응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안정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 반응이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촉매를 넣어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가역 반응이 생성이 되면서 평형에 도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게 반응물이 생성물 쪽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르샤틀리 원리에 의한 평형 이동의 법칙입니다. 평형 이동의 법칙, 즉 르샤틀리에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평형에 도달한 반응에 온도나 압력이나 농도를 변화를 주면서 그 변화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하게 돼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르샤틀리에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어떤 압력이 주어진다. 변화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 변화가 감소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조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농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첫 번째 농도에 대한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 반응계의 농도를 높이면 증가된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또 농도를 낮추면 감소된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합성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농도에 대한 영향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와 수소가 1대 3몰의 비율로 반응을 하면 이때 암모니아가 2몰이 생성이 돼요. 반응이 오른쪽, 즉 생성물 쪽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도를 어떻게 변화를 주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질소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수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이것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진행되려고 하기 때문에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의 농도를 올리거나 또는 수소의 농도를 올리면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돼요. 어, 계속해서 질소를 넣어주면 반응이 암모니아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암모니아의 농도를 만약에 낮춰주면 이때는 이것이 생성이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역시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농도를 낮춰주면 반응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쪽으로 간다. 다시 얘기하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즉시 이거를 제거를 해주면 계속해서 반응이 이제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압력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반응계의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분자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낮추면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다시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하는데 이때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을 보면 1대 3이고요. 이 반응물 쪽은 전체 4몰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이때 뒤에 있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2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이제 통제되어 있는 어떤 챔버 안에서 반응이 진행이 될 텐데 여기에 압력을 넣어주게 되면 이 전체는 압력이 감소하는 쪽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쪽입니다. 여기는 4몰이고 여기는 2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가능하면 몰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진행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압력을 주면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게 전부 다 이제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수를 단순하게 더해 준 거고요. 이게 만약에 고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압력에 대한 영향을 따로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쪽은 압력을 올려주는 쪽이 정반응 쪽, 즉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의 영향을 보겠습니다. 반응계를 가열하면 계의 온도를 낮추는 방향인 흡열 반응 쪽으로, 반응계를 냉각시키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인 발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
안에 온도를 좀 낮춰주는 쪽으로 해야 반응이 잘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합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이 되면 점차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흡열 반응인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반응 쪽으로 반응을 진행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고 압력을 높여줘야 정반응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암모니아에 대한 반응식을 다시 표현을 하면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이 전체 반응이 전체적으로 몰수는 감소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압력은 높여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는 낮춰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너무 온도를 많이 낮추게 되면 이때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아져서 이때 온도는 대략 500도씨 정도에서 반응을 시킵니다. 여기 온도 범위를 보면은 400도, 500도, 600도가 있는데 이때 온도를 요 정도 내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압력도 보면 압력이 500 ATM일 때, 500기압일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같은 온도에서 생성물이 많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0도 정도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압력의 범위를 뭐 500기압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때는 물론 400도씨보다는 그 생성률이 낮지만 그래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반응이 빨리 왔다 갔다 정반응 쪽으로 갔다가 다시 역반응으로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가역적인 반응으로서 반응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온도를 적당한 가장 좋은 그런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한 500도씨 정도에서 반응을 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촉매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촉매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를 했지만 이 촉매라고 하는 거는 반응 속도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만 생성물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반응 자체가 이제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는 이 언덕을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촉매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평형 상태에 빨리 도달하지만 반응 속도가 낮아지면 그 전체적으로 생성물이 늦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암모니아 합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촉매는 철에 산화 알루미늄이나 산화 칼륨 같은 것들을 조촉매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하버법에 의해서 질소와 수소를 직접 반응시켜서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암모니아 방법을 좀 다시 적어 놓고 문제를 풀면 예를 들어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 이 반응은 전체적으로 발열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한 압력 상태 하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원료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암모니아의 수율이 높아진다.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 반응은 역반응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의 수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일정한 온도 하에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원료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암모니아의 수율이 높아진다. 이 반응은 압력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반응물의 몰수와 생성물의 몰수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반응물의 몰수는 전체 4몰이고 생성물은 2몰이죠. 이 경우에는 압력을 주면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예제가 됩니다. 3번 일정한 온도에서 공간 속도를 크게 하면 암모니아의 농도가 낮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당 처리하는 가스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간 속도가 너무 크게 되면 암모니아의 농도, 암모니아, 즉 정반응 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옳은 예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속도가 빠르다, 크다라는 것이 소요되는 그 촉매량이 적거나 또는 소요되는 촉매당 처리하는 가스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모니아의 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암모니아 합성에 사용하는 촉매는 철 촉매를 근간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철을 근간으로 해서 조촉매를 같이 넣어서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옳은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제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 기체에 대한 공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수소가스 제조 공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료가스인 질소와 수소기체가 있는데 이 질소나 수소기체를 제조하고 정제하는 비용이 전체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특히 그 중에서도 수소기체의 제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의 제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물의 전기분해 같은 그러한 방법들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전기분해를 했을 경우에 각 전극,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에서 이렇게 산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소기체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성가스법이 있습니다. 이 수성가스라고 하는 거는 일산화탄소 수소기체의 혼합물 기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성가스 제법도 역시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서 반응을 시켜야 돼요. 이때 이 코크스와 물하고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와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 이때 이렇게 흡열 반응이 필요로 하는 거죠. 또 일산화탄소와 H2O가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와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는 이 반응도 역시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온도가 계속적으로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온도를 계속 올려주고 또 공급을 해줘야지만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르샤틀리 원리에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 전에는 보통 수성가스법이라든지 앞에서 본 물의 전기분해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전력적인 문제로 최근에는 그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석탄가스화법이라고 해서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석탄을 고열로 이제 가열을 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석탄에 의해서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기체들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석탄가스화로 인해서 이 열분해를 시켰을 경우에 산소로 가스화해서 일산화탄소나 수소기체로 전환을 하는 그런 반응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계질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증기 계질법을 먼저 보면 탈황된 탄화수소는 수증기하고 혼합이 돼서 계질 공정에 가스화가 되고 이때 탄화수소의 수증기 계질 반응 자체가 흡열 반응이고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압력을 낮추고 이게 온도를 올리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면 평형이 유리해진다.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반응 조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 계질 공정을 통해서 메테인 가스를 산소하고 반응시키게 되면은 일산화탄소와 수소기체로 각각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분산화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탄화수소를 불완전 연소를 시켜서 이때 일산화탄소와 수소기체를 얻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부분산화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접촉식과 비접촉식으로 나눠볼 수 있고 비접촉식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산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여러 종류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값싼 원료의 사용이 가능하고 연료비가 적게 드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므로 공기의 액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비가 비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수소의 제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앞에서 수소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수소 계질법이라든지 또는 부분 산화법에 대한 내용들, 또 전기분해에 대한 내용이나 수성가스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크스하고 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성가스법 같은 경우에는 코크스하고 물이 반응을 해서 이때 흡열 반응이고 고온으로 반응을 했을 경우에 수성가스가 생성이 되죠. 수소와 일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하고 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수증기 계질 방법에서 일단 일산화탄소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그런 반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의 전기 분해 반응을 통해서도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산화철과 물이 반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소기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뭐 산화철에 물이 접촉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산화환원적인 반응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수소의 제법이 아닌 것, 여기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소 제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모니아 합성용 원료가스 중에서 질소는 수증기 계질법의 경우에 2차 계질 공정에서 공기에 의한 부분 연소 반응 과정에서 공급이 되고요. 또 부분 산화법의 계질 공정에서는 순수한 산소를 이용을 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생성된 수소에 질소를 따로 넣어서 수소 산소의 몰비가 각각 3대 1인 그런 합성용 원료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질소는 또 공기의 액화 분리로 제조를 합니다. 이때 각 액체 공기 중에 액체 질소와 액체 산소의 그 비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공기를 액화 분리해서 제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암모니아 합성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소나 질소가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암모니아는 합성용 원료가스의 질소와 수소의 비율이 각각 1대 3의 비율로 반응이 되죠.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암모니아 합성 같은 경우에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가스를 다시 순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순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나 또 수소가 과잉으로 존재하면 순환 중에 축적되어서 합성 반응을 저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스의 조성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잔류 메탄 같은 그런 불활성 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암모니아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10에서 한 15% 이상의 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우선 농축 퍼지해서 계질로의 연료로 활용을 합니다. 자, 암모니아 합성 조건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 질소를 첨가하고 또 수소를 첨가를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이런 공정이죠. 그래서 앞에서 불순물이 첨가되거나 또는 잔류한 메탄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암모니아의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이때 압력 같은 경우에는 150 atm 전후로 했을 때 암모니아의 수율이 10에서 한 15%, 300 atm 되면은 25에서 한 30%가 된다. 즉, 압력이 높아지면 반응이 이렇게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온도는 500도 C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내의 범위에서 반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올리게 되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지만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평형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좋다. 적당한 온도 범위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장치 재료에 부식도 일어날 수가 있고 암모니아의 농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촉매 같은 경우에는 철촉매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산화 알루미늄을 첨가해서 부촉매로 활용을 하면서 활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